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요즘 뭐 금방 지나가네요. 그죠? 그렇게 빨리 지나가죠. 근데 우리 녹화할 때가 되면 슬슬 보고 싶어져. 그러니까. 우리 가족인가? 가족이죠. 이제 거실 식구들이니까. 네. 아니 많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참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해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참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인데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뭐 공통점도 없어. 얼굴도 다 틀려. 나이대도 너무 틀려. 그런 만남 있으세요? 와이프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저희 아내요? 네. 저희 아내는 그 저희 동기 중에 허경환 씨라고 얼굴 잘생긴 친구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친구 통해서 만나는데 네. 저는 이제 조금 숫기가 없어서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잘 못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 시기에 뭔가 소개팅을 안 받으면은 더 이후에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조금 인프라가 많을 것 같은 사람. 예, 허경환 씨가 주변에 여성들이 잘생긴 항상 많기 때문에 어떻게 좀 없냐 그랬더니 네. 한 분을 아니 소개시켜. 근데 허경환 씨 본인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 친구는 아직까지도 네. 행복하게 또 잘 살고 있죠. 네. 경환 씨 덕분에. 예. 벌써 게스트가 어머나. 벌써 게스트가 어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비주얼이 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오셨어요. 아니, 어서 지금 오십시오. 여기 대한민국 맞나요? 저희가 어느 오지의 민족들을 지금 게스트로 초청한 건 아니시죠? 자메이카 느낌이. 오, 너무 멋있습니다. 레게 머리요.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저기 감사합니다.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앉으시죠. 앉으세요. 어디로 앉을까요? 따라왔습니다. 따라오셨어요? 어쩐지. 아, 제가 레게 머리 한 분 오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두 분 레게 머리 소식은. 어떻게 부부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 사장님이세요? 네. 같은 이 방송 팀이라서. 때문에 회사 문을 닫아야 돼서 이게 할 일이 없어서. 그러셨구나. 응원하러 오셨군요. 아, 네. 근데 의자가 모자라서 네, 사장님. 뒤에 앉아 있습니다. 바닥에. 아유, 어서 오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로 앉을? 편한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네. 편한 자리에? 여기 옆에 앉으시겠어요? 여기? 네. 여기 앉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 게스트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어색해하시는 모습. 너무 좋아요. 저희 네. 모두의 거실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어색함이. 굉장히 키가 크신 분이 오셨습니다. 이쪽에 신사- 앉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 좀 덜어드릴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너무 너무 머리는 굉장히 되게 자유분방하신데 제가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성적인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자유로우실 줄 알았는데. 이 머리는 컬러도 있네요. 컬러풀하네요. 너무 예뻐요.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편하신데 분은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편하신데 앉으시죠. 저기 좋다 이 어색함. 주스. 차로 드릴까요? 주스 주세요. 네네네. 주스 2개. 저희는 이 어색함을 되게 즐기게 됐어. 포도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일 좀 안녕하세요. 네, 여기 가운데 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예. 좀 걸어드릴까요? 저희 모두의 거실에 저희가 사실 통성명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습을 뵈면은 연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게스트 가운데 가장 중후한 지금 남성분 신사분이 그렇습니다. 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느낌이 네, 있으세요. 저희 진짜 태도가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앉으시죠. 이렇게 차 드시겠습니까? 주스 드시고. 차 마실게요. 차요. 네. 매니저님. 네. 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거실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에 쓰여 있는 그 뭔가의 어색함과 긴장감과 설레임, 내 옆 사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그런 느낌들 모두 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는 사진을 한 장씩 준비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습니다. 준근 씨. 이 일단 장. 제 손에 여러분들의 사진이 다 있는데 일단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건 직업이 뭘까요? 요리사. 스타일리스트? 자, 뭐가 있을까요? 패밀리 레스토랑 매니저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네. 아니 뭐 사진 작가일 수도 있고. 아, 네. 그러네요. 아니면 여기 보면 영어 강사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 조금 써 있거든요. 자, 밝혀주시죠, 정체를. 의외예요. 주인공 푸드 네, 직업은 푸드 스타일리스트예요. 저 음악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네. 오. 그럼 아까 처음에 같이 오셨던 분은? 저희 회사 대표님이자 음식 사진 작가 네. 김지훈 추장님이시고 추장님이요? 시장이요. 저희 회사는 남들과 차별된 또라이 같은 사진을 찍자 해서 또라이 공화국 토라이 리퍼블릭이고요. 그에 맞춰서 직함도 대표님은 추장님이시고 저는 족장이고 또 유목민, 난민, 혼장 뭐. 아 웃기다. 아, 그럼 평 직원은 이제 유목민? 유목민은 지금 퇴사한 상태고요. 유목민은 퇴사한 사람. 네, 멀리 떠나셨고 네. 이제 현재 같이 있는 친구들이 난민, 난민입니까? 이장 군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장 군수. 아, 너무 재밌다. 오 재밌네요 진짜. 아니, 요즘 그런 정말 회사들에서 닉네임 부르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런 또 닉네임은 처음이에요. 저희는 입사하면 자기가 자기 직함을 정하고 자기 명함을 자기가 디자인하고 이렇게 그래요? 각자의 개성을 살리자. 그럼 면접 같은 거 볼 때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실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네. 이제 최근 제일 마지막에 입사한 친구가 같이 면접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점심을 급하게 먹고 있었는데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단무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네.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해서 일어나서 움직이더라고요. 합격. 아, 대박. 적극성. 네. 적극성. 그래서 이게 다 평가에 들어가는군요. 네. 저 궁금한 게 되게 재밌게 할 것 같아, 직원들이. 네. 그 회사에 들어가면 다 머리 스타일을 그렇게 바꿔야 됩니까? 일단 자유롭긴 한데요. 네. 저희는 지원을 해주겠다. 저희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자 이런데 지원 같은 거 다 원하지 않더라고요. 노멀한 머리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그건 또 자유롭게 해야죠. 네. 이 머리 굉장히-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지금 저희 대표님 추장님하고 저하고 2명만.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 뭐 회사 거의 이직률이 없을 것 같고 계속 다니고 싶은 현장? 뭐 지금 그럴 것 있는 같아요. 친구들은 이제 퇴사가 뭐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 자 다음 사진은요. 직업을 먼저 자, 한번 추측해 보세요. 뭐 이건 뭐 조정 경기 선수 그렇죠. 그렇겠죠? 누가 봐도 근데 잠깐만. 연예인들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그 무한도전 멤버들. 그러네. 무한도전 같은데요? 멤버들인 것 같은데? 예, 뭐 하하 네. 씨, 박명숙 씨 보이는 거 보니까. 아, 무한도전 저거 방송 본 것 같은데. 저도 봤어요. 저 조정 네. 특집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조정 특집. 네네. 운동과 관련된 분이신 것 같은데. 밝혀주세요. 네, 제가 원래 하던 일은 대표팀 코치를 하고 있다가요. 네. 무한도전에서 연예인들을 같이 조정 경기를 가르치다가 지금은 현재는 독수리 기독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김지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쩐지 아까 처음에 딱 들어오시는데 어디서 뵀지? 낯이 좀 익었어요. 아, 지금은 독수리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기독교 대안학교죠. 네. 체육 선생님으로. 저는 전도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느낌이. 배우일 것 같기도 하고 잘생기셨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또 탤런트가 많으신.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자 다음 사진. 이거 뭡니까? 김치찌개인가요? 된장찌개인가요? 부대찌개. 부대찌개 김치다, 같기도 하고. 김치.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같습니다. 김치찌개. 김치찌개. 예. 직업. 뭐 식당 주인 아닐까요? 김치찌개 만드는 셰프님? 셰프님. 김치찌개 셰프님. 장인이신. 장인. 김치찌개 장인. 장인. 김치찌개 장인. 네. 정체를 밝혀주시죠. 접니다. 맞나요, 김치찌개 네, 장인? 맞습니다. 김치찌개 맞아요. 네. 연신내 쪽에서 이제 김치찌개 식당 하고 있어요. 아. 김치찌개만 파는 네. 3,000원에
와, 엄청 싸다. 아, 그러세요? 식당 주인이 아니고 사장. CEO. 사장 겸 네. 셰프 겸 뭐 다 하는 직업이 여러 개세요? 혼자 다 하니까 네. 제가 주방도 하고 경영도 하고 또 손님도 맞이하고 아,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네. 약간 레스토랑과 어울리실 것 같은데. 김치찌개집. 김치찌개집을. 그럼 단일 메뉴인가요? 네, 단일 김치찌개 하나? 연신내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한번 가야겠다. 3,000원. 김치찌개 엄청 좋아하거든요. 3,000원? 3,000원이네. 3,000원에 이제 밥 무한 리필하는 네? 독특한 식당이에요. 그 장사가 돼요? 겨우 되죠. 겨우겨우? 지금 한 분 남았는데. 네. 이거는 어? 우리 이건 어릴 직업으로 때보다 따지면 그물 펌프 아닙니까? 네. 무슨 직업이 우물? 펌프? 저기선 많이 사용하잖아요. 또 대박이죠. 아프리카나. 네, 맞아요. 그 해외 선교 가면 예, 맞아요. 식수, 네네네, 식수용으로. 식수로. 그러면은 이 식수대를 만드는 일을 하시나? 사역을? NGO 단체 어. 대표? 뭐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물 찾으러 다니시. 물을 찾아. 물장사. 아, 수맥집 보러 다니시는 분. 자, 네. 본인이 밝혀주시죠, 직접. 저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또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우물 파는 거를 저의 나눔의 하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우물을 파고 있는 박진은입니다. 아, 네. 그 스튜디오도 하시고 네. 또 아까 레스토랑. 네. 레스토랑은 음식을 이제 파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두 네.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또 수익의 일부를 네.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이 네. 우물을 만들어 네, 주시는 선행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대화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처음부터 내가 계획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어떤 주님의 특별한 예비하심과 그 얘기를 또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궁금합니다. 김치찌개와의 만남 어떻게 시작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52인데요. 네. 제가 서울에서 52에 김치찌개를 할지는 상상도 못했죠. 네. 2002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네. 가족들과 함께 건너가서 17년 가까이 이제 한인교회 목사. 네. 8년 부목사, 8년 담임 목사 네. 이렇게 목회를 했었는데 그 한 3, 4년 전부터 굉장히 힘든 회의가 오더라고요. 제 삶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성경 연구하고 성경 연구하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보는 성경은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소외된 사람들 편 서주고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더라고요. 계속 네. 낮은 곳으로 가셨는데 저는 점점 이렇게 그런 것들하고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오히려 예, 목회자가 예. 되면서 자리가 안정적으로 채워지고 네. 연봉도 높아지고 또 안락한 노후 꿈꾸고 50도 되기 전에 이런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 괴로웠어요, 사실은. 네. 네. 그렇다고 뭐 제가 가진 뭐 그걸로 이렇게 탁탁탁 기부하고 이런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네. 고민하던 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50쯤 됐을 때 내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볼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아무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교회에다가 이제 내가 사임을 좀 해야겠다. 내가 새로운 길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사임을 이야기했는데 또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대책 없이 사임하는 거는 허락할 수가 없다. 뭐 이러다가 그럼 내가 뭘 하지? 근데 그때 문득 제가 옛날에 식당을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식당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것보다 누군가 이제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고 잘해주고 이게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교인들 중에 식당 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정원을 구해 보니까 다들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다들 말리시죠. 네. 망하고 뭐 후회할 거라고. 네. 어느 날 페이스북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서울 정릉에서 김치찌개
3천 원에 팔면서 가난한 사람들, 청년들에게 이제 배불리 먹게 하는 식당을 신부님들께서 만드셨다는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네. 그걸 딱 보는데 가슴이 탁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거다. 이게 내가 찾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바로 한국 와서 그 신부님 뵙고 내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인데 나 이거 하나 하고 싶다. 이거 좋은 식당인데 좋은 거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허락을 받고 바로 또다시 미국 가서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한국으로 왔죠. 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찾다가 연신내라는 곳에 제가 한 번도 거기 살아본 적이 없고 심지어 걸어본 적도 없는 곳인데 네. 거기에 이제 식당을 준비하고 만들어서 지금 한 1년 한 3개월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누가 밥 못 먹고 사느냐고. 저도 그 말도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식당을 해보니까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밥을 충분히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래서 3,000원짜리 찌개에 밥을 무한으로 리필해 주는 거. 그래서 와서 사람들이 맛있게 또 배불리 먹고 가는 이제 그걸 이제 매일매일 보면서 행복하죠. 그리고 뭐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삶을 제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살아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아, 너무 감동인데요. 목사님, 저 진짜 궁금한 게요. 어쨌든 처음에 목사님이 되셨을 때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셨을 때는 그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한 비전과 이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런 일이 좋아서 이제 시작을 하셨을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상당히 가난하게 하셨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목사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도 이제 한번 가보면 어떠냐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떠밀려서 간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막 그 열정이 있어서 뭐 하시는 사명, 열정 네. 그런 거 저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가난하셔가지고 저는 좀 목회를 해도 좀 괜찮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괜찮게 되고 좀 안정을 누리게 되었을 때 이상하게 불편함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힘들게 일해서 헌금한 돈을 제가 또 이렇게 받는 것도 저는 이상하게 불편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주중에 제가 노동해서 똑같이 노동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을 좀 벌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이 컸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목사님께서 설교를 미국에서 이제 하시다가 그만하시고 김치찌개 집을 이제 차리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으로 전하시다가 이제는 또 성도 입장도 돼보시고 삶으로 또 목회를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맞습니다. 받았어요. 복음을 그냥 네. 살아내시네. 네, 너무 네, 네. 너무 행복하죠. 너무 즐겁고 네. 힘든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기쁘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뭐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말이 되게 좋았거든요. 요즘은 제가 가장 행복한 말이 찌개 너무 맛있어. 와. 제가 제일 기쁘게 듣는 소리가 이게 냄비 긁는 소리. 딸그락 이게 다 먹었다는 말이거든요. 그 소리가 너무 행복해요. 그게 아멘 소리처럼 들리시고 아멘 소리만큼 행복해요. 네. 어제는 연신교회에서 단체로 좀 왔어요.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 게 왜 목회 안 하시고 이거 하시느냐?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여기서 목회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손님 중에 단골 손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에게 밥만 파는 게 아니고 마음도 같이 나누고 안부도 묻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 아픈 거 힘든 것도 얘기하고 제 아는 친구 목사 하나가 와서 잠깐 있다가 제가 손님하고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목회구나. 그래서 이게 참 목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이제 목양하시는 목사님들도 훌륭하시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네. 저희가 이제 아직 적자를 극복 못할 때 쿠폰을 만들었어요. 3,000원짜리 쿠폰을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 300장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누군가 이제 그걸 들고 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밥을 짓고 막 준비를 하면서 하는 일종의 기도 중에 하나는 오늘 너무 붐비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네. 붐비면 장사는 잘 되잖아요. 우리야 돈을 벌겠죠. 근데 식권을 들고 오시는 분들 뭔가 좀 눈치도 보이고 좀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빈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되게 의기소침할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편하게 앉을 수 있게 항상 절반만 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묘하게 절반만 차요, 그래서. 그런 응답은 또 잘 들어주시네요. 네, 맞아요. 혼자서 이 식당을 운영을 하시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힘드신지 좀 나눠줄 수 있나요? 되게 힘들잖아요. 손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일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출근하기 싫고. 그리고 주방 일이 끝이 없잖아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극복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제가 처음에 식당 시작할 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저희 식당 안에 이제 500원짜리 계란 후라이 하는 데가 있어요. 네네. 손님이 원하셔가지고 이제 셀프 바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원하는 후라이 해서 먹는데 500원이에요. 네네. 청년 하나가 그 후라이 앞에서 이렇게 한참을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 뭐 하냐? 거기서 그랬더니 고민 중이에요. 뭐?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이야. 먹어. 500원이잖아요. 500원이라는 돈이 지금 그 친구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놀라운 사실이죠. 네. 500원 주머니에 있고 없고 우리 감각 없잖아요. 그 친구의 큰 돈이고 또 한 친구는 이제 들어왔는데 정말 3,000원이냐요. 입구에서 문을 빼꼼히 열고 3,000원이라고 들어오라고 밥도 무한리필 맞냐고 맞다 그랬더니 열심히 먹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매일 저녁 5시에 퇴근하면서 편의점에서 라면하고 컵라면하고 김밥하고 2,900원 내고 먹었대요. 앞으로 매일 오겠대요. 그리고 매일 오는 거예요. 5시 10분만 되면.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안 왔어요. 왜 안 왔지? 그리고 그 다음날 나타났죠. 나타났는데 항상 찌개를 시키던 친구가 그날 딱 앉더니 사장님 찌개에다가 오늘은 라면 햄 넣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 무리한다? 그 친구 말이 그거예요. 어제 안 먹은 돈 있잖아요. 3,000원 세이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같이 잘 사는 건데 네. 같이 좋은 물 마시고 같이 적당히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고 특히 교회가 많고 기독교가 번성했다는 대한민국도 너무 차이가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막 수백 명 앉혀놓고 설교할 때도 좋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지금 힘든 사람에게 밥 한 끼 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힘없고 손님 중에 한 분은 식사하고 나갔을 때 항상 제게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리고는 오늘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이거 아픈 거는 이제 견디는 거죠. 그리고 툭툭 털고 나가는 거죠. 어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해서 사시는 정말 멋진 모습이십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렇게 사실 안정적인 미국에서 목회자의 삶을 접고 한국에서 김치찌개집 사장, 김치찌개집을 열겠다고 하셨을 때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굉장했죠. 저희 사람은 이제 저보고 제정신이냐. 그랬을 것 같아. 제가 딸이 둘인데 큰 딸은 이번에 미국에 취직했고 둘째는 늦둥이에요. 4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람이 고민 많이 하다가 여기 가게 계약하고 이럴 때까지 같이 와서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러 들어갔을 때 도저히 자기가 생각할 때 당신이 하는 거는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서 망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당신 혼자 가서 망하고 오는 게 데미지가 적지 않느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예, 그래서 이제 한 1년, 2년 정도만 미안하지만 혼자 가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우리 둘째가 아직 어리니까 저는 이제 걔가 잘 적응할 거라고 믿는데 저 집사람은 아이를 놓고 도전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아직 어리니까. 네. 저 혼자 왔죠. 네. 그래도 뭐 반대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가족을 서포트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미국에서 이제 짭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가족들을 서포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네. 본인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네. 그래서 한결 쉽게. 이건 뭐 기러기 아빠가 아니라 거꾸로네요. 보냄을 받아서 다시 한국에 오신. 지금은 사모님 뭐라고 하시나요? 놀라고 있죠. 망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점점 잘 된다 그러니까 놀라고 있고. 신앙이 더 깊어지셨겠어요. 고민스러울 거예요 지금. 한국으로 와야 되나? 이런 미국의 김치찌개집을 체인지하게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누가 하라고. 3달러 받으면 뭐 이렇게. 5달러. 목사님 그건 정말 국위선양이고 사실 미국에 한인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많죠. 지금 발생하고 예.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그분들을 위한 얼핏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집에 다녀왔는데 얼핏 여기서 2년 정도 하고 자리가 완전히 잡히면 뜻 있으신 목사님께 넘겨드리고 미국 가서 LA에서 이걸 할까? 그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그 라티노들이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유학생들이나 또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집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지금 얼핏 네. 조금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뭐 LA든 뭐 동부든 지금 뭐 코리안 바베큐부터 시작해서 한국 음식이 굉장히 그 대단하죠. 한류가 막 일어나고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와 목사님의 시즌 2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어떤 손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지구멍 찾았죠.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순전하고 온전한 사명감 아니어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흉내라도 좀 내고 살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좋게 보시는구나. 그게 되게 큰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이런 자리, 이런 섬김 좀 힘을 내서 억지로라도 한번 쭉 가볼까 생각하고 있죠. 또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여기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더 찾아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식사를 따뜻한 밥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삼천원입니다.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네. 궁금하신 게 중근 씨, 네네. 중근 씨 누가 궁금하세요? 일단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너무 저기 네. 정갈하셔가지고 지금 지금 보험 설계하러 상담해야 될 것 같고. 네, 영업사원, 보험 영업사원 이미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가 가는 또 이미지거든요. 네. 두 분의 투샷이 너무 달라가지고 궁금해요. 예. 선생님, 독수리학교 체육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사진 속에서 아까 그 네. 무한도전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그 당시 어떻게 해서 또 이제 같이 하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 일을 하다가 어떻게 또 학교 쪽으로 네. 예, 옮기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여건에 있었었어요. 그때는 다른 조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는 뭐 내봐야 안 되게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서 뭐 반신반의하면서 냈죠. 근데 당연히 마음속으로는 너무 하고 싶다. 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TV 출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TV 출연하고 싶었어요. 일단 외모에 합격된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운동했을 때 너무 운동이 힘들고 또 부상으로 인해서 은퇴를 좀 빨리 해서 너무 지루한 삶이 너무 싫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색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좀 여러 가지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연극 영화과가 있는 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진짜요? 네, 오. 학교를 찾아보다가 체육학과랑 연극영화과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이 학교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그 학교에 들어가서 진짜 운이 좋게 복수 전공도 하게 되고 연기를. 연기를 네, 하셨어요? 연기 전공으로 네. 오디션 보겠습니다. 어떤 작품 하셨나요? 저는 햄릿 뭐 이런 거 하셨나요? 저는 뭐 위선자 따르티프라고 모리에르 작도 네, 하고요. 희극인데. 네, 코미디. 그런 것도 하고 또 뮤지컬 그리스 뭐 이런 거 학교에서 하는 작품 뮤지컬도 하셨고. 네, 하고 이런 것들 했는데 역시 중근 씨, 예. 햄릿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좀 짧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런데 연기하는 학생들과 같이 있었어도 정말 제가 쫓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출중한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감정도 없고 그냥 운동만 했던 네. 그러면 내가 여길 왜 왔지라는 생각도 했을 때 네. 그리고서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할까 말까 했었어요. 이거 내가 복수전공을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가 같이 그럼 너 너무 아깝다. 같이 복수전공을 했는데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복학하면서 연극영화과에 들어갔는데 네네. 그 친구가 복학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 정말 어떻게든 한 게 아까워서 버티다가 정말 이 운동과 연기는 사실상 그 재능, 달란트의 어떤 뿌리 근원으로 볼 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음악을 하거나 연기를 같이 병행하는 친구들은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아도 굉장히 DNA가 다르거든요, 인자가. 네.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다 같이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감정이 메마르는 사람이에요. 연기를 하다 네, 보니까. 그래갖고 정말 처음에는 정말 웃는 것도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이 상심도 하고 웃는 거 힘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졸업 작품을 할 때는 새벽 예배도 되게 많이 나가고 그런 되게 감사함이 있었는데 네. 그때 목사님께서 젊은이의 때를 짧게 보지 말고 인생의 11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때 막 그럼 하나님 저는 졸업하고 나서 선교를 가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11조. 그러고서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가겠다라고 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다. 전혀 알 수 없는 길로 제가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를 가게 됐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체육 교사를 거기서 하게 됐어요. 체육한 사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갖고 사다가 근데 그쪽에 있으면서도 내가 근데 연기를 왜 했을까? 정말 별로 쓸모도 없는데라는 이 퍼즐 조각은 뭘까? 네 맞습니다. 왜 이걸 어디에 전공하게 달리는 하셨지? 걸까? 네. 라고 했는데 정말 아프리카에서 왜 했는지 알게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네, 연기랑은 상관이 없었는데 막 다 부족하잖아요 선교센터에. 근데 거기 이제 유치원을 짓는다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 현지 계신 분들은 이렇게 기구를 못 다루시고 뭐 직소라든지 뭐 여기 공사할 때 쓰는 제품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게 무서워서 아무도 못 다루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극영화과 다니면서 계속 무대 만들고 경력이 있어가지고 네. 연기가 아니라 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유치원 아이들 앞에서 작은 연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감동을 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아니라- 맞아, 연극 영화 때 그거 굉장히 네, 땡해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하나님 앞에서 허송 세월이 없다라는 얘기를 그때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위해서 내가 연기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은 없는데 네네. 뭐 그 무한도전 뭐 물론 프로그램 한 회 나가는 거라 네. 하더라도 네네.
뭔가 이거에 또 어떤 시너지나 그 이후에 하나님 하실 일을 위한 연결고리로 또 네.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뭘까요? 계속 조정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길 거라는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 뭐 내가 잘나서 나간 것도 아니고 대학교 때 선배님께서 한번 오랜만에 얼굴 보자고 놀러 오라 그래서 선배가 일하는 학교에 찾아갔는데 그 학교가 독수리 학교였거든요. 네. 그런데 독수리 학교라 그래갖고 대안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좀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아이들을 만나고 학교 철학에 대해서 약간 들었을 때가 처음 학교를 알게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독수리 학교에서 체육교사가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서 제가 시간제로 독수리 학교 체육교사로 그때 일을 하게 돼가지고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네네. 네. 학교를 알면 알수록 아 여기 되게 좋은 학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수리 학교는 뭐 기독교 대안학교 중에 거의 뭐 성부자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죠. 네. 되게 유명. 네. 좋은 거의 학교죠. 제일 네. 처음 생긴 학교가 저는 전혀 잘 모르고 네. 있었다가 그 학교를 와서 봤는데 아이들도 되게 밝고 선생님들도 되게 밝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게 제 신앙에 대해서 되게 항상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 안에 있는 내가 요 되게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이 보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반 학교 아이들이랑 다른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아이들도 굉장히 신앙이 깊지 않아요? 네.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또 선생님인데 아이들 신앙 못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처음 갔을 때는 내 신앙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부담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너무 쟁쟁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신앙도 너무 좋으시고 배울 만한 점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신앙이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있었는데 이것도 지나면서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정말 능숙한 찬양 인도라든지 기도라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그곳에 가서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제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정말 귀하시네요. 왜냐하면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은 선생님이야 이런 지금 케이스가 아니고 지금까지 인생에 대한 설명하신 부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지가 별로 없고 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그냥 순종.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정말 본질적으로 죄인인 이유가 이 순종이 쉽지가 않거든요. 아, 내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야지 라는 생각이 쉽게 찾아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 김지호 선생님은 이 부분 굉장히 귀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네. 아우, 저희 선생님 응원합니다. 멋지십니다.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가장 작을 때 주는 역사하시니 주를 의지합니다 많은 세월을 돌아왔지만 주는 버릴 게 없게 인생을 쓰시네 이제 끝났나 하는 시간 속에 주는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시네 주는 nothing is impossible 결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주는 nothing is impossible.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나는 날개를 타고 저 세상을 날아 때로는 교사가 되고 때로는 목공이 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용하시네. 나의 작은 발걸음 주는 아시나니. 나를 날게 하시네. 독수리처럼. 독수리처럼. 대학교 2학년까지 다녔을 무렵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학업을 못 마치고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뭐 이렇게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큰아이 교회에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를 먼저. 네, 그러면 아이도 데리고 가는데 저도 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된 거죠. 오픈한 지 한 3주 됐을까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때 기도를 해요. 진짜 성공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어주시고 저를 이렇게 하게 해주시면 금전적으로 모아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결혼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우물을 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요? 그래서 아니